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미 연결망 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 연결망 분석은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도 우리가 SNA, 의미 연결망 분석도 SNA인데 여기서는 이제 세만틱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죠. 사회 연결망 분석은 분석 대상, 이걸 로드라고도 하고 또는 꼭지점 보텍스트라고도 하는데 분석 대상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 관계를 타이라고도 하고 엣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성하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A라든지 B, C 이렇게 분석 대상이어서 노드 또는 보텍스고요. 요것과 A와 B 사이에 연결되는 정도, 관계. 요게 타이 또는 엣지.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모양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분석 기법들은 대부분 사람과 사물 등 대상 자체, 이 분석 대상 자체의 속성에 주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연결망 분석은 이 A, B, C가 아니라 A와 B와의 관계, B와 C와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이런 사회 연결망 분석은 사회학은 물론 이제 경영학, 인문학,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특히 소셜 미디어 또는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분석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SNS 같은 경우에 친구 맺기, 누구와 누구를 또는 팔로잉 하는 거 있죠. 누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누가 누구를 친구 맺는가 하는 이런 서로 게시물을 공유하는 이런 관계라든지 또는 누구와 누가 서로 프로젝트라든지 논문을 같이 쓰는가, 그다음에 누가 누구의 논문을 서로 인용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맥주를 구매할 때 소주를 같이 구매하는가 하기도 하지만 또 오징어를 같이 구매하기도 하고 땅콩을 같이 구매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하면 단순히 오징어 따로 땅콩 따로 맥주 따로 분석하는 거랑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또는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라든지 하청 관계,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어떤 사건을 예를 들면 소매치기 범죄를 보도할 때 그때 보통 같이 보도되는 게 뭐냐, 살인사건이냐 어쩌면 경제적인 사건이냐 뭐 이런 것들 동시에 보도되는 범죄 사건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망의 사례가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사회 연결망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는 그래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장소, 기업, 제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세만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로 변환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즉 사회 연결망 기법을 텍스트 내에 단어 관계에 적용해서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려는 분석 기법인데 이 경우에는 서로 어떤 것이 연결되었다고 보냐면 일정 범위 내 동시 출현 어휘, 코어커런스인데 요거를 인문학에서는 공기어라고도 얘기해요. 동시 출현하는 어떤 한 문장 내 또는 한 문서 내, 한 기사 내에 어떤 단어가 나올 때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가 뭔가라고 하고
서로 동시에 출현하면 이것은 연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블로그 글에는 스마트폰하고 배터리라는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고 또 다른 블로그 글에는 배터리랑 카메라랑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출연을 했다라면 첫 번째 거는 주로 스마트폰과 배터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블로그는 배터리랑 카메라와 의미상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 단위는 문자일 수도 있고 형태소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합성어, 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 출현의 범위를 일정 범위를 뭐냐? 예를 들면 기사 제목처럼 어떤 구 또는 절일 수도 있고요. 보통은 문장 단위를 한 센텐스 내에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보통 의미가 서로 연결되었다고 보통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단락일 수도 있고 문단, 어떤 챕터,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한 신문기사 또는 어떤 문서 전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A가 B가 연결되고 C, D, 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단어와 단어, 스마트와 디자인, 좋다, 성능, 카메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의미 연결망 분석의 인지적인 전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돼서 동시에 출현한다면 그 단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거기서 의미가 발생한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연결망 분석의 인지적 전제예요. 어떤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서로 의미를 그러므로 연결돼서 의미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도 분석하고 의미 연결망 분석을 보면 빈도 분석은 그냥 특정 단어가 특정 텍스트에서 얼마나 자주 출현하는가를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와 이렇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서 인접해서 동시에 출현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단순히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가 보다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랑 서로 연결돼서 많이 출현하는가가 훨씬 텍스트의 의미를 더 정교하고 깊게 포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고가, 저렴, 색상, 화려, 세련, 외관, 가성비, 공면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 빈도 분석에서는 이런 순서로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블로그에서는 스마트폰하고 주로 고가, 저렴, 할인 혜택, 가성비, 주로 이런 단어들이랑 많이 출연했으면 요거는 주로 스마트폰과 가격과 관련되는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 다른 블로그, 다른 문서에서는 스마트폰이 색상, 화려, 세련, 외관, 곡면 이런 거랑 만약에 동시에 출연하면 요거는 주로 디자인과 관련돼서 의미를 그거를 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의미 연결망 분석 SNA의 그럼 핵심 개념을 이제 살펴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코퍼스가 있다고 해요. 문서 X, Y, Z로 되어 있는 문서 X는 스마트폰 디자인, 카메라 성능이 좋아요, 디자인도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가지고 문서별 단어 출현 빈도를 표기하는 DTM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죠. 도큐먼트 텀 매트릭스 또는 텀 도큐먼트 매트릭스 우리가 빈도 분석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요 세로 축에는 문서 X, Y, Z가 있고 여기서 문서 X는 스마트폰은 디자인이니까 스마트폰 한 번 나오고 디자인 한 번 나왔죠. 이 단어들은 없고 문서 Y에서는 스마트폰 디자인 이런 단어는 출연 안 했고 카메라,
한 번 나왔고 성능 한 번 나왔고 좋다 한 번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서 Z는 누구 없고 디자인이 좋네요. 그러니까 디자인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나온 걸로 DTM을 작성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DTM을 작성을 했으면은 각각의 문서 단위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에 기초해서 인접 행렬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서로 곱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폰과 디자인, 좋다, 카메라 성능 모두 결국에 5단어인데 뭐와 뭐가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앞에서 문서 X는 스마트폰은 디자인 그랬죠.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디자인이 한 번 동시에 출연했어요. 스마트폰은 다른 거랑은 이렇게 없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스마트폰은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은 스마트폰이랑 동시에 출연하고 그 다음에 문서 Z에서 디자인도 좋네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좋다. 요거랑 같이 한번 출연해. 좋다라는 단어를 보면 좋다는 앞에서 문서 Y에서 카메라 성능이 좋아요 했으니까 성능이란 단어랑 같이 한번 출연했고요. 카메라랑 단어랑도 같이 출연했고 그 다음에 문서 Z에서 디자인도 참 좋네요. 그러니까 디자인 Y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접행률 가로 세로 축에 동시에서 어떻게 동시에 출현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인접행렬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I, J 형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각 셀의 I로부터 J에 이르는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B, C면 B에서 C, 여기서 B는 이거죠. 디자인, C는 뭐예요? 좋다. 디자인에서 좋다로 가는 거 한 번이었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됩니다. B에서 D로 가는 거, B에서 D로 가는 건 D는 카메라죠. 요건 0이었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에서 C로 가는 거 성능 요거는 1이었죠. 예, 요런 식으로 I, J 형식으로 이렇게 돼요. 대각선 스마트폰이랑 스마트폰끼리 요거 대각선은 보통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시 출현 같은 경우는 의미 연결망에서는 방향성은 간주하지 않아요. 방향성이 없는 연결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 요거 1이죠. B에서 A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1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만약에 이게 방향성이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에서 B로는 가지만 B에서 A로는 안 간다. 그럼 A, B는 1이지만 B, A는 0.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행렬을 만들었으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만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앞에서 A는 B랑 한 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B랑 한 번 연결되고 B는 또 B는 A랑도 연결되고 C랑 한 번 연결됐으니까 B는 이렇게 A랑도 한 번 되고 B, C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하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디자인 좋다, 카메라에 되고 성능은 좋다랑도 연결되고 카메라랑도 연결되니까 두 번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서 Y에서 카메라 성능이 좋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카메라랑 성능이랑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성능은 역시 좋다랑도 연결되고 또 좋다는 디자인이랑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사회 연결망 또는 의미 연결망은 네트워크 이론이기도 하지만 요거를 그래프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프 분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은 주로 사회학 이쪽에서 연결망 이론으로 발전했다면 원래 수학에서는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 시오리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 이론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네트워크 사이언스 이런 쪽에서 하는데 여기서 그래프 이론에 따르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노드 또는 버텍스 꼭지점과 엣지가 속성을 가진 그래프를 네트워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텍스트 마이닝 책에 보면은 연결망 분석을 네트워크 애널리시스가 아니라 그래프 애널리시스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이론에 따르면 요거를 나타낼 때 G는 V2로 그래프는 V는 아까 얘기한 버텍스 꼭지점, E는 엣지,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A, B, C, D, E이고 E는 A, B, B, C, C, D, E, D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아까 요겁니다. 즉 꼭지점 V, 버텍스는 A, B, C, D, E 요거고 거기에 엣지는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C, D, D, E 그 다음에 C, E 이렇게 5가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요렇게 그래프 이론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근데 이 그래프는 앞에서처럼 언디렉티드 그래프가 있고 디렉티드 그래프가 있습니다. 언디렉티드는 방향이 없는 거죠. 하지만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도 있어요. 디렉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트위터에서 A는 B를 팔로우하지만 B는 A를 팔로우하지 않을 때 요거는 A에서 B로만 가지만 B에서 A로 가지는 않을 그 방향성이 있죠. 또는 A와 B가 기업이 서로 협력관계인데 이 하청관계일 때 그래서 A 기업에서는 B 기업에 일감을 주는데 B 기업은 A 기업에 일감을 주지 못할 때 일반적인 하청관계일 때 이런 경우도 방향성이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또 unweighted 그래프가 있고 weighted 그래프가 있어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가 있고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한 번씩만 연결되었지만 연결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경우, 즉 한 번 연결된 게 아니라 2번, 3번, 여러 번 출현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가중치가 부여된 weighted 그래프고, 그 다음에 signed 그래프랑 unsigned 그래프도 있죠. 부호가 부여된 그래프가 있습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 내 관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플러스인 관계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이런 경우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인드 그래프입니다. 클리크라고 그러는 것은 결속 집단인데 결속 집단이라는 것은 전체 연결망 중에서 서로 모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장 강한 결속력을 나타내는 것을 클리크 결속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 요 셋은 하나의 결속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D, E는 서로 자기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중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완전히 연결되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요게 클리크라고 결속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보통 연결망 텍스트 마이닝 파이썬에서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냥 랜덤 레이아웃으로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도 하고 서큘러하게 이렇게 동그란 이런 형식으로도 하고요. 스펙트럴하게 이런 형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형식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형태를 지정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SNA 속성에서 연결망의 형태와 관련되는 지표가 있고 내용과 관련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근데 요거의 경우는 요 앞에서 본 요거 있죠. 그림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인접 행렬 요거 그 다음에 요 연결망 그래프 요거인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연결망 형태와 관련된 지표는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포괄성은 한 그래프에 포함된 노드의 총수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노드의 수를 빼고 즉 실질적으로 연결된 노드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여기서 총 노드 수는 모두 몇 개예요? A, B, C, D, E죠.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들은 뭐냐? 여기는 A, B, C, D 5개가 다 연결됐어요. 연결되지 않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노드수 5개에서 서로 연결된 노드수는 5. 그러니까 5분의 5에서 1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한 형태의 아주 포괄적인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죠. 밀도라는 것은 노드 사이에 가능한 모든 관계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 사이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드 사이에 가능한 모든 관계는 만약에 노드가 n개라고 하면 우리가 저 조합의 관계에서 있죠. 만약에 5개면 n 곱하기 n-1을 다시 2로 나눈 거죠. 그게 모든 조합에 가능하죠. 이 그래프에서는 노드가 모두 5개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4 나누기 2, 즉 10개입니다. 5개의 노드 사이에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는 모두 10개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두 10개 중에서 A가 실제로 맺어진 거는 뭐냐? 직접적으로 맺어진 거는 하나죠. 하나. 그래서 실제로 맺어진 거, 실제로 맺어진 엣지 수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중에 5개가 되기 때문에 밀도는 10분의 5, 0.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SNS 속의 연결 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한 노드에서 맺고 있는 실제적인 노드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A 같은 경우 연결 정도는 실제로 뭐랑 맺어졌냐? B 하나하고만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고 B는 A하고 맺어지고 C하고 맺어졌으니까 2개인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B랑 맺어지고 여기 D랑 맺어지고 그 다음에 E랑 맺어졌으니까 3개.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연결 정도는 외향적인 연결 정도와 내향 연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방향성이 없지만 방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다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에서 이렇게 B로 가지만 B에서 A로는 안 가고 여기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A로도 갈 수 있고 C는 B로만 가고 그 다음에 D는 이렇게만 가고 요렇게만 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고 내향성 나가는 거는 뭐고 요런 식으로 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브는 연결 정도가 가장 높은 노드가 허브예요. 어느 거랑 그래서 우리가 입소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허브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연결 정도가 가장 높은 거니까 여기서는 A는 B 하나랑만 됐고 B는 A랑 C 2개 있었고요. C는 3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C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정도가 허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정도의 분포라는 것은 각각의 그래프에서 연결 정도 K를 갖는 노드의 수를 우리가 이제 NK라고 했을 때 PK는 요것의 수를 노드 수로 다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거를 보면은 연결 정도에서 연결 정도가 1인 거는 하나이고요. 연결 정도가 2인 거는 하나, 둘, 셋, 셋이어서 3이죠.
그 다음에 연결 정도가 3인 거는 1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K는 그렇게 되는데 다시 그거를 전체 노드 수는 5로 나누면 자 연결 정도가 하나인 것의 연결 정도 분포는 5분의 1이고 둘은 셋이라 그랬죠. 3개가 제일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5로 나누니까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연결 정도가 셋인 거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그래프로 연결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면 1은 여기 5분의 1이니까 0.2 2는 5분의 3이니까 0.6 3은 5분의 1 이런 식으로 약간 정규 분포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머지 값들이 긴 꼬리를 보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는 미역함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연결망 형태와 관련된 지표였고 연결망과 내용과 관련된 지표로는 연결망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있어요. 연결망의 강도는 그 연결망의 노드들이 얼마나 자주 연결되는가의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속 기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학 분야에서 많이 인용됐던 연구가 뭐냐면 어느 감독이 어느 배우와 같이 영화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배우 같이 어느 감독하고 어느 배우를 이렇게 쭉 연결망을 그려보면 이때 감독하고 배우가 굉장히 자주 같이 영화를 출연하고 그랬으면 그거 연결망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에 빈도는 높지 않지만 꽤 오랫동안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동시구매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맥주하고 오징어 이런 경우 맥주 살 때 오징어 사는 빈도가 얼마나 높은가 그다음 맥주 살 때 땅콩 사는 빈도가 얼마나 높은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강도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그 전서부터 계속 그러냐 아니면 일정 기간만 그렇게 연결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연결망에서 하는 건 중심성입니다. 중심성, 센트럴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망의 중심성과 관련된 그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대표적인 지표는 이제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금 중심성입니다. 연결 중심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으로 중심성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텍스트 안에서 한 단어에 직접 연결된 다른 단어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높죠. 즉 얼마나 다른 단어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의 수를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표준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 수를 그거를 포함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의 수로 나눈 값으로 이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연결 중심성 아까 그 글입니다. 도표이라고 여기를 보면 연결 중심성 예를 들면 모든 노드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A 같은 경우 있죠.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는 B 요거 하나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모두 연결된 거는 A랑 B랑도 연결되어 있고 A랑 C 요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A랑 D도 있고 그 다음에 A랑 E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4개입니다. 4개 중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하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B 같은 경우는 이거와 연결된 건 모두 4개는 다 동일하죠. 근데 직접 연결된 거는 A하고 C니까 2개인 거고 C 같은 경우는 모두 4개 중에서 직접 연결된 거는 B로도 연결되고 C도, D도 연결되고 E도 연결되니까 3개 그래서 4분의 3 이런 식으로 표준화해서 합니다.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속 분석할 때 이 연결 중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표준화하는 공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 개념은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 중심성이라는 것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개자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 빈도는 많더라도 매개 중심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단어들 사이에 많이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매개 중심성. 그래서 매개 중심성 같은 경우는 거기서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를 통과하는 경로의 최대값, 그거가 이제 n-1 곱하기 n-2 분의 2가 되는 거죠. 어떤 노드가 있으면 여기 있죠. 요거를 지나는 최대값은 쭉 하면은 모두 만약에 노드가 이 경우에는 그 5개가 됐기 때문에 매개 중심성 노드가 5개죠. 네, 매개 중심성에서 n개의 노드를 가진 연결망에서 그 특정 노드를 실제로 통과하는 숫자 요거는 n-1 곱하기 n-2를 n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노드 수가 모두 5이니까 5-2라는 4죠. 그다음에 4 곱하기 그다음에 3 그거를 나누기 2로 하니까 6이 나오는 겁니다. 6이 나오는 거고 매개 중심성은 그게 얼마를 그 노드 사이에 최단 경로가 몇 개가 있느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A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사이에 끼어 있지가 않아요. 최단 경로가 없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0이 돼요. 그래서 6분의 전체 6분의 0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B를 포함하는 최단 경로 같은 경우는 A에서 C로 갈 때 AC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CD 이렇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CE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 있죠. 최단 경로가 요거를 하는 게 ABC, 그러니까 ABC, ABCD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3개가 되는 거죠. C 같은 경우 요거를 통과하는 최단 경로는 B서부터 출발하면 BCD 요거 하나 있고 이렇게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BCE 이렇게 가는 거 2개 있고 그 다음에 A서부터 보면 ABCD 요거 하나 있고 ABCE 요거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4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거를 통과하는 최단 경로가 뭔가를 분모로 해서 분자로 했을 때 각각 6분의 0, 6분의 3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접 중심성 같은 경우는 근접 중심성은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연결된 것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단어들 사이의 거리도 하는데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거와 가장 가깝게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분모는 그 전체 노드 수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는 전체 노드 수가 5개이기 때문에 5 마이너스 1 해서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접해 있는 거를 그 분모는 여기서 이제 분자가 이렇게 4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분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노드에서 모든 노드에 이르는 최단 경로의 수를
모두 더한 거, 그게 요 분모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일단 여기 너무 많으니까 자, A 같은 경우 A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A에서 B는 하나죠. A에서 C까지 있는 건 하나,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D까지 있는 거는 하나, 둘, 세 개가 최단거리고 2는 하나, 둘, 세 개가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9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B에서 최단거리는 여기는 A까지는 하나죠. C까지 하나. 그래서 1 더하기 1. 그 다음에 D까지는 하나, 두 개니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까지도 하나, 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6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C 같은 경우에도 A까지는 하나, 둘 해서 2가 되죠. B까지는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D까지는 요거 하나니까 1, 2까지는 1.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5가 되는 겁니다. D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 여기서 A까지 갈래 최단거리는 하나, 둘, 셋 요거니까 3이죠. 그 다음에 B까지는 하나, 둘 해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C까지는 1이 되죠. 1. D까지도 1.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7.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념이 연결이라는 것은 얼마나 다른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매개 중심성은 얼마나 다른 것 사이에 놓여 있느냐. 근접 중심성은 얼마나 다른 단어들과 가까이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요거는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그 수식이고 실제적인 계산 수식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통계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계산해주고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중심성 말고 아이겐 벡터 위세 중심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위세 중심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위세가 많은 것과 가까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중심성에서. 즉 어떻게 굉장히 중심성이 높은 사람이랑 있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마당발 내지 허브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랑 바로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것도 어떤 중심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연결망에서는 연결된 상대 단어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둬서 위세가 높은 단어들로부터 많은 관계를 수신할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값이 높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연결 중심성이 얼마나 많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시하고 매개 중심성은 다른 단어들 사이에 얼마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가중치를 두는 거라면 위세 중심성은 얼마나 중요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시하는 그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중심성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원래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그 계산하고 추출했던 중심성인데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도 이런 중심성 지수를 해서 어떤 단어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통해서 이 중심성 지수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